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건을 비롯해 전국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질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진 사퇴 카드가 쓰일지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갖고 있던데 짧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용산 네, 주변에서요. 네, 그래서 이미 제가 24일 날 음, 파면시키라는 얘기를 한 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용산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예, 그럼요. 용산 주변에 그 언론인이나 저 주변 관계자들이 용산에서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음. 그 탄핵당하면은 한 6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최소화시켜서 음. 1, 2개월 사이로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의 전체적인 사의 표명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표 수준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표 수준이 안 되고 하려면 파면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런 배경에서 이미 24일 날 제가 11월 24일 날 모두 발언해서 대통령실에 탄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파면시키는 겁니다라고 한 게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예상 못했다는 취지로 기자들한테 답변해서 아마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이후에 사표 낸단 말인데 맞아요?라고 이미 오래전에 그랬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기자들이 묻길래 어떻게 전혀 그런 꼼수를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는 그게 아닌데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의도가 다른 거였다? 예. 그러면 결국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퇴 당한 거라고 파악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네. 탄핵당했을 경우에 업무 정지가 오래되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그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경질성 사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당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주문한 거는 연합뉴스와 YTN 매각을 밀어붙이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못했냐 하는 의미의 경질성 문책이다, 즉 사표 수리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급격히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설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아직 뭐 정확하게 저도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내정이 됐다고 가정하고 적격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제가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지만 일감은 권익위로서 맡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방통위원장, 그건 제가 권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 현 권익위원장이고. 예, 권익위원장이요. 예.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는. 그동안은 이상희 씨라든지 이진숙 얘기만 나와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전부니까요. 예. 자, 노란봉투법 방송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혹시 재의결도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어차피 여기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조금은 국회법 절차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20여 분 정도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질문도 마저 드리긴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기간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를 했다. 의견을 모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민주당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요. 그건 중기중앙에 가서도 김기문 회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제가 모두 발언 통해서도 한번 공개를 했는데 첫째는 지난 2년여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 현장에서 하지 않은 정부의 공개 사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보다 구체적인 앞으로 2년간의 그런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언제까지 뭘 하겠다, 뭘 하고 재정 지원은 어떤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아주 담은 구체적인 계획서, 시간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년 후에는 어쨌든 모두 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 관련 경제단체 모두의
그 합의서 서명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한 번도 정부 측에서 저한테 와서 또 우리 당에 와서 설명한 게 없어요. 그 노동부에서 한 분이 와가지고 그 국장급 간부 한 분이 와서 설명한다고 왔는데 네. 우리 그 원내대표실에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아무 내용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점점 제 그 마음의 문도 닫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정부에 성인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냥 대충 여론으로 밀어붙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뢰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원칙을 얘기하고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논의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제 마음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고성 멘트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쌍특검을 8일에 처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8일이라고 단정하지 않겠는데, 네. 정기국회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8일이 그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고요. 그 시기에 아마 8일부터 한 10일 정도까지 8일, 9일 연달아 아마 정기국회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예산안 처리를 막바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시점 어딘가에서는 저희들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9일이 지금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 소집하셔야 되는 거죠? 상황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밀려있는 법안이 너무 많아서요. 예. 지금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500건이 넘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법사위 그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네. 500건이 그 합의된 법안입니다. 그거는요. 여야가. 아, 그래요? 합의된 법안 500건이 지금 밀려 있고 각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무조건 12월 그 임시국회는 바로 열 생각입니다. 그러면 쌍특검 처리는 일단 정기국회 회기 안에 시도는 해보는데 여의치 않으면 바로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연내 처리는 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뭐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뭐 그 바로라도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이건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정조사는 그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임시국회에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그 양평 고속도로 건,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건, 그다음에 오송 참사 등 관련된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 문화라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미 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할 건 협의해야 되겠지만 협의는 그 법 절차를 넘어서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절차 내에서의 협의의 틀이 있는 거지. 예.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협의만 되면 법과 절차를 넘어선다. 이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 협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표님?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동관 일병 구하기로 다 그 밀린 겁니다. 예. 사실상. 예. 우리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말씀을 했지만 기자들한테 도대체 협의를 안 해봅니다. 아,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 여당 측이 최근에까지 그 뭐 엑스포 때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해외로 나가고 예. 이 와중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경제부총리가 예산안이 막바지인데 해외 나가고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 상태인데 해외 나가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부재희 씨의 모든 협상이 올스톱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그 예산안 자체, 그러니까 11월 30, 12월 1일은 예산안 때문에 열린 국회 그 본회의다 이런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산안을 파행시킨 거죠. 이러다가 또 연말에 호텔방 잡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하여간 그 정기국회는 저희도 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도 있고요. 예. 뭐 최악의 경우 뭐 저희들 수정안이 한 2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감액과 그 증액이 다 포함된 수정안. 이 경우는 증액이 있기 때문에 정부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안 중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산안들, 삭감된 예산안이죠. 예. 삭감된 예산안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서 감액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의와 정치적 협상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회법과 절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것도 국민께 죄송하고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제 개편은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대표님? 선거제 개편은 지금 이제 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선관위 획정위원회에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12월 11일 날 지역구 예비자 후보 등록 문제에 차질이 없게 지금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비례대표제 관련된 문제인데 그 그렇죠. 문제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한 1월 말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가면서 합의를 좀 당내 합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의를 좀 해갈 생각이고 우선 여당의 입장은 변화를 좀 촉구하고 있죠. 위성정당 방지만 여당이 같이 합의해 준다면 뭐 현재 그 제도로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워낙 뭐 위성정당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지금 여당이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좀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네. 그 전날 그 민주당 의총이 있었잖아요, 목요일에. 네네. 그 의총 분위기를 전하면서 위성정당은 안 만든다는 건 합의를 했다 이런 취지로 저희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합의가 된 건 아니죠.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위성정당이란 말 대신 일부 의원들이 그러니까 연동형 찬성하신 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합 플랫폼 정당. 그러니까 뭐 우리도 같이 좀 일부 관여하고 이런 야권 진영에 있는 정당들이라는 플랫폼 정당, 연합 플랫폼 정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뭐 우리는 연합 플랫폼 정당이지만 여당이나 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역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예.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과는 연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플랫폼 정당 이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 근데 그게 일각이라는 게 당 지도부하고는 상관없는 일각입니까? 그렇죠. 저하고 논의된 건 아니고, 네. 뭐 당 지도부 중에 최고위원 중에 일부는 뭐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당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요. 네. 이미 여러 차례 이런저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우리 당과 관련된 용해인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다른 쪽 분들도 지금 현재 신당 작업이나 이런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쪽에서 곳곳에서 민주당, 우리 당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여러 갈래도 있고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도 부인하진 않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결국은 그 자체가 위성정당 논란을 피해가긴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어폐는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대 측에 있는 사람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어떤 비판할 수 있는 빌미는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권역별 연동형제는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뭐 저는 연동형이란 제도가 만약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권역별로도 할 수 있죠. 도리어 권역별 제도는 우리 당이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러니까 우리 당이 했던 거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도는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권역별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짧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설득을 했고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아쉽고 섭섭한 점은 본인도 있으시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꿈이시라고 하니까 만약에 네. 다른 당적을 갖고 다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장에 동의하면 민주당은 찬성 못 해주시는 겁니까? 그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저도 네. 이상민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내가 무슨 국회의장을 바라고 했다. 그거는 약간 너무 과장된 보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욕심 없다. 저한테 얘기는 하셨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길래 여쭤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있잖아요. 예. 계속 이제 어떤 그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이러다가 신당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표님? 글쎄요, 제가 아직 직접 뵙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간접적으로 관계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누구보다 예.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예. 민주당에서 본인이 지금의 그 이낙연 대표님은 민주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커리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거는 이낙연 대표님으로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이 잘 화합하고 그 추스려서 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 일정한 역할을 좀 그 부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연히 그럼 그 당이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당연히 당으로서도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인이시고 당의 상임 고문이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으로서도 어떤 역할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